지금 줌으로 들어와 계신 분들 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그러면은, 네, 그러면은 23학년도 2학기 ESC 30기 OT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다려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기계를 잘 못 따라가지고, 다음부터는 좀 더 일찍 와서 미리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0기 분들 정말 환영한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간략하게나마 ESC를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학회원들 소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들 아시다시피 ESC는 연세대학교 응용통계학과 최초의 공식 인증 통계 및 데이터 사이언스 학회고요. 현재 박재호 교수님께서 지도 교수님으로 계시며 실용학문으로서의 통계적 활용 능력을 배양하고 사회 각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통계 및 데이터 사이언스 인재상을 선도하고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2학기 학술 주제는 고급 선형대수와 다별량 데이터 분석이고요. 먼저 ESC 회장단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30기 학회장을 맡게 된 29기 박정현이고요. 저는 6개월 전에 들어와서 네, 저는 6개월 전에 29기로 들어왔는데 6개월 동안 학술부원으로 활동하고 나서 초고속으로 학회장이 된 신분 상승 케이스예요. 그래서 많이 서툴고 그런데도 좀 이해를 다들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응용통계학과 20학번이고 지금 3-1을 마치고 휴학을 할 예정입니다. 근데 다들 휴학한다고 하니까 학회장 하려고 휴학하는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절대 아니고요. 저는 학회장, 어쩌다 보니 ESC 학회장까지 맡게 됐지만 언제나 탈응통을 꿈꾸고 있기 때문에 저의 꿈을 따라서 휴학을 네, 할 예정입니다. 저는 MBTI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처음 뵙는 자리에서 제 성격을 좀 직관적으로 소개드리기 좋은 그런 도구라고 생각하기는 해서 MBTI를 다 적어놨는데 제 MBTI는 ENTJ고요. 저희 ESC가 ISC여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만큼 E가 귀한데 그중에서 몇 안 되는 E이긴 합니다. 네, 근데 제가 E라고 얘기를 해도 다들 안 믿으시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취미로 넘어가면은 저는 어, 멍 때리는 것만으로도 두세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그냥 멍 때리기를 적어놨고요. 그다음에 시험 기간이 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농장 게임에 접속을 해서 농사를 짓는 게 제 취미입니다. 그리고 저는 혼자 돌아다니는 거 되게 좋아하고 그 캐릭터 중에서 EV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그 캐릭터 인형 같은 거 모으는 거 좋아해가지고 취미에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게 제 소개고 그 다음으로 부학회장이신 왕재혁님은 지금 유럽에 계셔서 오리엔테이션을 안 오셨는데요. 그래서 이분께서는 영상을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사실 제가 영상 찍어서 보내라고 강요를 해가지고 보내준 거긴 한데 잠시만요. 지금 화면을 보이시죠? 아이고.
네, 그래서 이분이 부학회장님이시고요. 지금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돌아오면은 시키는 거 뭐든지 다 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많이 부려 먹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학술부장이신 예찬님 나와서 소개해 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7기로 ESC 들어와서 이번에 30기 학술부장 맡게 된 김예찬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회장님에 이어서 ESC 몇 안 되는 2고요. 그중에 이제 ESTP인데, 네, 사실 저도 2간 6대4 I 같은 이, 뭐 E 같은 I 약간 왔다 갔다 하는 성격입니다. 저는 응용 통계학과 사실 18학번이고 27기로 이제 입부를 했지만 네, 지난 학기에는 활동을 안 했었어요. 잠시 ESC를 떠났다가 이번에 30기라는 좀 10, 20, 30 좀 중요한 학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학기에 제가 네, 나름 이제 자칭 불량 학술부장이라고 하는데 저가 이제 학술부장을 하게 돼서 좀 네, 부담을 느끼기도 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좋은 내용들 잘 기획해서 학술부원들과 함께 좋은 내용들 네,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뭐 취미는 여기 영어 공부가 취미라 돼 있는데 그 제가 요즘 하는 거라고 적었는데 이게 취미가 돼요. 절대 취미 아니고요. 네. 운동도 사실 요즘 하는 거지 취미라면 살짝 네, 헬스가 제 취미는 아닌 것 같고 뭐 축구 보는 거 뭐 하는 거 다 좋아하는데 하는 거는 사실 뭐 요즘에 주변에 같이 할 사람들이 없어서 잘 못하는 편이고 유튜브 뭐 보는 거 뭐 좋아하고 음악 듣는 거 좋아하고 네 요즘은 뭐 운동하고 영어 공부하고 뭐 나머지 이런 거 축구 하는 거 빼고는 여기 있는 거 다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다음 학기 이제 막학기 들어가고 네 아무래도 좀 ESC에서 제가 학술부로도 좀 오래 활동을 했었고 네 저는 두 학기 다 학술부로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 좀 들어오셔서 약간 경험이나 그런 거가 좀 낯설으셔서 물어보실 거 있으시면 네, 편하게 여쭤보시면 제가 최대한 아는 선에서는 네, 잘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 기획부장인 김시은님. 아,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기획부장을 맡게 된 김시은이라고 하고요. 저도 저번 학기 29기로 들어왔는데 어쩌다 보니 기획부장을 하게 되었고요. MBTI는 ISFP인데 그래서 좀 제가 기획부장을 맡는 게 맞나 I인데 좀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MT나 소풍이나 잘 기획해서 가족 같은 그런 분위기 잘 이어갈 수 있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고 취미는 잠자기, 한강 가기, 베이스 치기 이렇게 있었는데 아무래도 1학기 때는 돈과 시간의 부족으로 이것들 거의 못했고요. 이번 학기는 기획부장으로서 좀 뒤풀이 가기를 취미로 삼아볼까 하는 중입니다. 네, 그래서 왕재혁 씨도 그 유럽에서 지금 있는 대신 앞으로 뒤풀이를 참여를 잘 하겠다고 저랑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와 30기 분들도 같이 뒤풀이를 잘 참여해서 잘 지냈으면 좋겠고요. 저는 그리고 경제학과 4학년입니다. 30기 분들 중에서는 경제학과가 한 분도 없으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응통 분들이신 30기 분들과도 친해지고 싶고요. 네, 그래서 많이 다가가고 많이 친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편집부장이신 김채연님께서는 오늘 조금 늦으셔서 이분도 영상을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자기가 늦을 것 같으면 거침없이 영상을 틀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영상을 공유되고 있죠? 네.
지금 살짝 오해하실 수도 있어서 말씀드리면 저희는 뒤풀이를 강요하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다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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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총무신 김두은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ESC에서 총무를 맡게 된 김도훈이라고 하고요. 27기로 들어와서 한 학기 내내 학술부를 했었고, 그리고 저번 학기 학술부장을 했고, 이번에 리타이어 해서 한직으로 밀려나서 총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27기부터 활동을 했고, 사실 우리 동아리 의무 활동 기준은 2년이지만은, 아니, 2년이 웃기지만은 저는 이제 여기 ESC가 되게 좋아가지고 계속 남게 되었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랑도 다 친해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MBTI는 INTP인데, 그 밑에 작게 적혀 있는 게 INT는 거의 100%고, T는 한 50% 정도입니다. 근데 이제 심리학과 같은 데서는 MBTI를 안 좋아한다고 하지만, 그 INTP라고 이제 인터넷에 검색을 하면은 이 사람들이 나를 사찰하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잘 설명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제 성격 같은 게 혹시라도 궁금하시다면은 찾아보시면은 아주 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취미는 피아노 치는 거가 취미고, 그리고 이제 공포 영화 보는 거, 그리고 놀이기구 타는 거 좋아하는데, 좀 공통적인 이 스릴 즐기기인 것 같아서 스릴 즐기기로 묶어놨고, 시험 공부 미루기는 제 의지로 하는 건 아닌데, 그냥 웃기려고 적어놨어요. 이제 흥소 20이고 4학년 올라가야 되는데, 저도 다음 학기 아마 휴학을 할 예정이고, 그래서 뭐 휴학을 하니까 그렇게 바쁘지는 않기 때문에 여기 또 자주 나오고 뒷풀이도 자주 나와가지고 많이 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번 학기 간사님이신 도영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학기 간사를 맡은 이도형이라고 합니다. 이제 간사가 뭘 하는 거냐라고 잘 모르실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간사는 이제 와가지고 대학원생 신분으로 여러분들 세션하는 거 듣고 코멘트 같은 거 해주고 피드백 해주고 조언 같은 거 해주고 그런 사람이 간사입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는 제가 간사를 맡았고요. 저는 27기로 일단 들어와서 28기 이제 학술부장도 했었고, 학부는 이제 여기 연세대학교 천문우주학과로 들어와서 물리학과랑 응용통계학과 다 복수 전공해가지고 졸업을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저번 학기에는 이제 응용통계학과 이제 통계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에 입학을 해가지고, 이제 지금 통합 과정으로 2학기 올라가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학원 관련 사항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은 편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박세영 교수님 지도 제자로 있어가지고 지난 학기 이제 수통원 조교를 제가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학기는 확률과정론 조교도 할 예정입니다. 뭐 취미는 뭐 특별한 건 없지만 축구, 야구, 뭐 게임 같은 거 보는 거 좋아, 음악, 영화 같은 거 보는 거 좋아합니다. 앞으로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까지가 저희 30기 회장단이고요. 그다음으로 학회원 소개가 있겠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활동을 하나라도 참여를 해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세요. 지금은 뭐 OT라서 다 오시지는 않았는데 이 중에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만 간단하게 네, 정말 간단하게 자기소개하고 넘어가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일부러 오늘은 자리를 기수별로 따로 앉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오비들부터 먼저 소개를 하는 게 어떨까. 네.
어떨까요? 네, 그러면은 먼저 가장 뒤에 계신 혜미님부터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앉아서. 일어나 주셨으면 여기 지금 다 이만진 분들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모르고 여기 앉아버렸는데 저는 이만진은 아니고요. 27기 예스씨로 들어왔던 문혜민이라고 합니다. 교육통계학과 20학번 대학교고 아마 다음 학기는 휴학을 해주실 시간이 많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랑 많은 추억 쌓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27기 박재현이라고 하고 저는 수학과 18학번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7기 금융통계학과 20학번의 윤이경이라고 하고요. 4학기 활동이지만 저도 이번 학기 열심히 참여해서 많은 거 배워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27기 김재성이라고 하고 통계학과 20학번. 저는 지난 학기에는 교학생을 가서 활동을 했는데 이번 학기 3학기 때 활동을 안녕하세요. 저는 28기 경제학부 20학번 우선 상관을 좀 목적으로 하고 또 이제 뒷풀이 많이 참여하려고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이번 학기에도 활동하게 되었고요. 또 그래서 저도 28기 사회학과입니다. 선관을 오늘 29기 용통사 1학번을 교수합니다. 이게 뭔지가 아니면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금융통계학과 2학번 조혜수입니다. 저번에는 기프리 자주 못 갔는데 이번 학기에는 더 자주 가서 학생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20 지구신학과 20학번 이예린입니다. 사회학과 1학번 최영. 경제학과 1학번 안녕하세요. 29기 금융통계학과 18학번 조재현입니다. 반갑습니다. 금융통계학과 2학번 김효진입니다. 이번에는 안녕하세요. 30kg 들어오는 금융통계학과 종합부 진급생입니다. 학과 2학번 대학 10kg 그럼 네, 경영학과에 저는 경영학과 19학번 30기로 들어오는 최연수라고 하고 저는 학사 연계 과정으로 경영대학원 직분 분야를 가지고 다음 학기가 5학기고요. 또에 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활동하게 된 생각이랑
네, 30kg 이런 소개학과 1학번 다행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30개로 들어온 산업공학과 2학번 우동현입니다. 네, 한 학기 동안 많은 거 얻어가시고 또 추억도 같이 많이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각 부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공지방에 부서 투표가 올라가 있는데 되게 특이하게 학술부가 인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조금 놀랐는데 우선 학술부 같은 경우는 방학 세션 발제 준비를 주도를 하는 역할을 맡게 되고요. 그다음에 예습 스터디와 복습 세션, 조금 이따가 예찬님께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이런 학술 관련 활동들을 주도를 하시게 됩니다. 그다음에 학기 세션 발제하는 업무를 맡아주셔야 되고요. 기획부 같은 경우는 방학 세션 발제 준비에 참여를 하게 되시고 신바, MT, 홈커밍데이 등의 각종 ESC 행사를 기획 및 준비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편집부 같은 경우는 방학 세션 발제 준비에 마찬가지로 참여를 하고요. 문집 제작, 세션 사진 촬영, 인스타 관리, 블로그 작성 등을 맡게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난 학기부터 저희 ESC에 출석 규칙이 생겼어요. 이 출석 규칙이 이번 학기에 유지가 될 예정이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계신 2학기 이하 활동자분들은 방학 세션 2회 이상 결석 또는 학기 세션 2회 이상 결석 시에 제명이 됩니다. 초과가 아니라 이상임에 유의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세션 시작 10분이 지나면 지각으로 처리를 하고 지각 2번은 결석 1번으로 처리가 되는데 이제 부득이한 결석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학교 출석 규정에서 인정하는 범위 그리고 연인과의 이별만을 허용합니다. 그렇다고 없던 연인 만드셔서 헤어지셔가지고 오시진 마시고요. 네, 학회장이 인정하는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줌 참석을 인정하되 지각 1회로 처리를 하고요. 다만 세션 전에 미리 연락을 주신 경우에만 해당 조항을 적용하고 또 토요일 세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줌 녹화를 진행하지 않아요. 그래서 토요일 세션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줌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제명이라고 하는 것은 학회 수료증 발급 불가 및 다음 학기 세션 참여 금지를 의미를 하는데요. 만약 제명된 학회원이 추가 활동을 통해 학회 활동을 지속하려는 의지가 있을 경우에는 한 번의 활동 추가 기회를 얻을 수 있고 이를 구제라고 합니다. 구제의 기회는 한 번밖에 없고 구제 후에 다시 제명된 경우에는 더 이상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제명된 학기는 방학 및 정규학기 전체 미활동으로 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방학을 다 활동을 하시고 그 이후에 제명이 가능하시더라도 한 번의 방학을 다시 활동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한 기수의 방학 세션 및 정규학기 세션을 모두 활동하셔야 제명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 유의하시고 늦지 마시고 또 많이 잘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동아리방 안내랑 회비 안내를 드릴 텐데요. 우선 동아리방 같은 경우에는 대우관 지하 2층 213호가 저희 ESC의 동방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2월까지 편하게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다만 이제 저는 동방을 잘 가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민원이 좀 많더라고요. 발냄새가 납니다. 아니면 뭐 개미를 봤다, 거미를 봤다, 쓰레기통이 너무 더럽다 이런 민원들이 좀 들어왔으니까 청결에 특별히 유의하셔서 청소 잘 하시면서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득이하게 늘어난 대면 활동과 동방 유지비를 고려를 해서 회비를 4만 원으로 인상을 했는데요. 자금 여유가 있을 경우에는 방학이랑 학기 각 마지막 뒷풀이 비용을 지원 드릴 예정이고 홈커밍데이 때 최대한 많이 벌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방학 일정에 대해서 또 간략하게 소개 드릴 건데요. 저희 오늘 7월 6일에 지금 OT가 진행이 되고 있죠. 7월 6일을 제외하고 총 6번의 모듈 세션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차는 여기 사진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2일에는 친바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신입 학회원분들이랑 기존 학회원분들 서로 좀
간단하게 아이스 브레이킹하고 밥 먹고 이런 시간을 갖는 거니까 기획부장님께서 다음 주 정도에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8월 달 초에 아마도 쿠빅이랑 연합으로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연사 특강이 한번 예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6주차가 끝난 후에 복습 세션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주차에 MT가 진행되는데 ESC MT 정말 재밌으니까 많이 참여 부탁드려요. 네. 그래서 방학 세션의 자세한 커리큘럼에 대해서는 학술부장이신 예찬님께서 소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OT의 제가 학술부장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지만 OT의 핵심이라고 나름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이제 방학 동안 배워갈 것인가에 대해 좀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제가 이 제목을 붙였고요. 뭐 Advanced Linear Algebra, 뭐 고급 선형대수인데 사실 이제 고급 선형대수라기보다는 딱 학문적인 분야로 이제 얘기를 해보자면 저는 수치 선형대수가 좀 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형대수를 저희가 보통은 뭐 수학과이신 분은 이제 두 학기에 걸쳐서 배우시지만 뭐 응용통계학과 뭐 산업공학 이러신 분들은 선형대수를 한 학기만 배우시게 되는데 사실 선형대수가 다음 이제 정규 세션 때 배울 저희가 다변량 데이터 분석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어요. 사실상 다변량 분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행렬이 이제 언어로서 활용이 되기 때문에 선형대수를 이제 좀 더 엄밀하게 이해하고 저희가 한 학기 동안 배우지 못한 내용들을 좀 더 심도 있게 공부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고 해서 이번 여름 세션 동안 이 선형대수를 알아가는 것으로 저는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보자면 여러분들이 이제 다 PCA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대표적인 이제 차원특수 기법이고 저희가 이제 다변량 분석에서 심도 있게 배울 예정인데 PCA라는 것은 결국에 이제 어떤 데이터의 무슨 코릴레이션 행렬의 뭐 아이간 밸류를 뭐 어떻게 잘 요리조리 활용을 해서 이제 정보량을 너무 잃지는 않는 대신에 적당히만 이제 취해가는 뭐 그런 이제 느낌으로 이제 저희가 좀 더 나중에 배우게 될 건데 그건 이제 선형대수에서 매우 중요한 이제 SVD 즉 Singular Value Decomposition의 Low Rank Approximation과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정말 많은 예시에서 저희가 이제 통계학이나 데이터 사이언스, 뭐 머신러닝, 딥러닝 이런 분야에서 선형대수가 매우 많이 쓰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보다는 수준 높은 주제들을 저희가 공부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번 여름 세션을 통해 조금 저희가 포커스하고 싶은 부분은 이제 좀 특수한 행렬, 뭐 예를 들어 사이즈가 지나치게 큰데 거기에 있는 것들이 뭐 0인 성분들이 좀 많아서 그럼 어떻게 하면 좀 이걸 쉽게 다룰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이제 배우지 않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컴퓨터로 이제 계산하는 관점에서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는 방법론들을 배워갈 예정이에요. 뭐 예를 들면은 AX 이퀄 B라는 이제 리니어 시스템을 푸는 데 있어서 저희가 그냥 무작정 그거를 이제 뭐 어떻게 역행렬을 구해서 구하겠다라는 것보다 조금 더 완전한 이제 exact 솔루션 아니지만 조금 더 에러를 허용한 대신에 계산과학적으로 훨씬 이피션트하게 풀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동기에서 이런 토픽들을 이제 배우게 될 거고요. 이제 커리큘럼은 이제 대부분 이렇게 이제 구성이 돼 있는데 제가 이거를 이름을 지금 다 열거하진 않을 건데 주차별로 이제 대충 저도 사실 이거를 몰라요. 뭐 이거를 알면은 이걸 제가 선택을 하지 않았겠죠. 근데 제가 이제 여러 가지 텍스트북도 조사를 하고 하면서 이제 좀 사실 텍스트북들마다 이거 구성된 게 조금씩 다 다른데 이런 거를 지금 구성을 최대한 좀 순서가 어느 정도 일리가 있게 하려고 좀 노력을 많이 했고요. 뭐 주차별로 각각 어떤 거를 의미하냐면 1주차 같은 경우는 회귀 분석 뭐 배우신 분들은 이거를 교수님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제 배우셨을 수도 있고 안 배웠을 수도 있는데 데이터 행렬에서 뭐 각 컬럼이 이제 그 피처를 의미하죠. 피처들이 근데 뭐 코릴레이션이 강하면 그 데이터 행렬이 이제 그 데이터 행렬에 뭐 코베리언스 행렬이 일컨디션드 데이터, 뭐 언스테이블하다 뭐 이런 말들을 들어보셨을 법도 한데 일 컨디션은 뭐냐, 그럼 언스테이블한 건 뭐냐, 그거를 이제 좀
엄밀하게 배워보자 하는 게 1주차의 목적이고요. 뭐 2주차는 뭐 SBD는 그 중요성이 너무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한 주를 할애하기 충분하다라고 판단이 돼서 SBD를 좀 더 심도 있게 배우고 저희가 운동선례에서 엄청 짧게 배우는 거를 넘어서 그리고 그거에 이제 어플리케이션에 어떤 게 있는가 아까 말씀드린 뭐 로우 랭크 어프록시메이션 등을 포함해서 그런 것들 배울 예정이고 그다음에 3주차에는 통계학의 사실 많은 문제들은 리스트 스퀘어, 뭐 머신러닝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통계학 머신러닝, 저는 이거를 그냥 다 혼용해서 지금 쓰고 있고요. 리스트 스퀘어를 최적화하는 문제, 최소 제곱법이라고 하죠. 그게 이제 많은 이제 문제들을 구성하고 있는데 리스트 스퀘어 문제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풀어내는 것에 있어서 QR 팩토라이제이션이라는 이제 SBD랑은 조금 다른 그리고 저희가 응통선대에서 배우지 않는 그런 주제가 있는데 그걸 이제 저희가 배울 예정이고 그리고 거기 있어서 필요한 QR 팩토라이저를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필요한 테크닉인 표대각과 뭐 orthogonalization 그리고 삼각행렬화인 것 같아요. 이건 뭐 triangularization 이런 것들 이제 배울 예정이고 4주차에서는 이제 eigenvalue problem이라는 건데 좀 특수한 형태에서의 이제 어떤 행렬의 이제 eigenvalue, eigenvector를 어떤 식으로 조금 효율적으로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할 것인가 그냥 무작정 이제 characteristic polynomial 풀어내는 게 아니고 그런 문제들을 이제 좀 다룰 거고요. QR 팩토라이제이션이랑 QR 알고리즘 좀 다른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5주차도 그거의 연장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스파르스 매트리시스라는 게 어떤 거냐면 이제 매트릭스에 0이 이제 많은 거예요. 성분들 중에 0이 많은 건데 그런 건 이제 좀 특수한 트릭을 사용하면 훨씬 효과적으로 이제 풀어낼 수가 있는데 그런 매트릭스에 대해서 알간밸류를 어떻게 이제 찾아내는 그런 알고리즘들 뭐 아르놀디, 뭐 랑조스, 이터레이션 이런 거 풀게 될 거고 6주차 같은 경우는 이 리니어 시스템을 이제 여기서도 결국에 그냥 풀어내는 게 아니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풀어낼까라는 것을 이제 저희가 배울 건데 사실 여기 있어서 많은 이제 알고리즘이 있는데 제가 여기서 고른 건 뭐 conjugate gradient, 뭐 GMRES 이거는 GMRES는 줄임말인데 어떤 줄임말인지 사실 길어서 지금 잘 기억이 안 나고요. 이제 4, 5, 6주차에 이제 좀 공통된 특징은 어떤 약간 이터레이션을 통해서 그 실제 저희가 구하고자 하는 거에 이제 수렴해 나가는 과정을 배우는 알고리즘이에요. 저희가 코드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뭐 데이터 사이언스든 뭐 컴퓨터 사이언스든 이제 어떤 이터레이션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예를 들면 뭐 대표적인 뭐 경사각법 같은 게 있겠죠. 컨저게이트 그레디언트도 약간 비슷한 느낌인데 좀 다른 거고요. 이터레이션을 통해서 이게 수렴을 하는가, 뭐 어떻게 효율적으로 구할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4, 5, 6주차에서 공통적으로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조금 선형대수에서의 좀 어드밴스드된 알고리즘들을 배우고 이거에 대한 뭐 SBD나 뭐 그런 거에 대한 이해를 좀 높이고 간다면 정규 세션에서 다변량 데이터 분석이라는 주제를 갖고 좀 더 심도 있는 공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다변량 분석 자체도 머신러닝에서 되게 유명한 책인 Element of Statistical Learning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그 책을 펼쳐보시면 다변량 분석에서 저희가 배울 내용들이 다 나와요. 그만큼 사실 이제 비지도 학습 기법이거든요. 대부분 이제 저희가 배울 내용들이 그렇기 때문에 다변량 분석 자체도 어떻게 보면 약간 저희가 배울 것들이 통계적 학습에 대한 statistical learning에 대한 그런 그 길 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많은 분야에서 쓰이는 그런 기법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좀 행렬을 다루는 거에 익숙해지시면 다음 이제 정규학기 때 배우실 때 많은 걸 얻어가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그러면 주차별로 저희가 발제하는 팀을 구성하게 되거든요. 주차별로 뭐 여기 3, 4명이라고 써 있지만 인원에 따라서 뭐 2, 3명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떻게 이제 발표 자료를 준비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레퍼런스 텍스트북 제가 3개를 골라놨고 조만간 제가 카톡방에 이제 공유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그 텍스트북 안에서 발췌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인터넷 자료 등을 향해서 PPT 슬라이드나 뭐 오버리프라는 걸 아시는 분들은 그런 걸 활용해서 발표 자료를 만들어서
저희한테 그걸 배포를 해주시고 이제 목요일 7시 세션에 발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발표 준비 과정에서 이제 저와 1시간 정도는 의논을 갖게 되는데 뭐 이게 제가 뭐 어떤 걸 컨펌한다기보다는 이런 게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 부분 좀 강조가 되면 좋겠다. 뭐 저도 이 분야들을 세부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책들을 이제 좀 찾아보면서 약간 이게 좀 강조되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조금 생각을 몇 번 해봤었어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저와 함께 좀 1시간 정도 뭐 짧으면 뭐 1시간이 안 될 수도 있겠죠. 뭐 비대면이든 대면이든 그 주에 발표를 하시는 분들은 저랑 의논을 하되 목요일 날 발표가 있으니까 그걸 이제 보완해서 수정해서 발표일까지 차질이 없으려면 조금 그거는 고려를 저 같은 경우는 유동적으로 좀 날짜를 잡아가려고 예정이고요. 뭐 딱히 어떤 딱 정해진 요일에 몇 시에 이제 의논을 하겠다 이런 거보다는 그때그때마다 이제 발제하시는 분들의 사정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유동적으로 가져갈 생각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학술부의 이제 발제 시스템 그리고 스터디 같은 경우는 학술부원들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한테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예습 스터디는 저희가 마찬가지로 팀으로 약간 소그룹을 이제 편성이 돼서 조별 주차별 학습 주제를 간단하게 예습한 시간을 대면이나 뭐 비대면으로 편하신 방식으로 이제 받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조별로 좀 미리 공부를 하고 들어가면은 어떤 것들을 이제 배우겠구나 하는 것들을 저희가 맥락들을 그 목요일 발표 당시에 더 효율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예습 스터디를 이제 저희는 주차 발표 이전에 가지게 될 예정이고요. 독습 세션 같은 경우는 아까 회장님께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셨지만 이거는 방학 마지막 주차 토요일 세션에서 저희가 따로 시간을 할애해서 그날은 뭐 새로운 걸 배우는 거에 아니고 학습한 내용의 주요 포인트를 이제 리뷰할 예정이고 과제는 뭐 예전과는 좀 다른 점은 예전에는 이제 학술부 차원에서 그 발제를 하신 분들이 옵션 과제를 뭐 텍스트북에서 내시거나 뭐 그랬었는데 그걸 이제 따로 옵션 과제를 내드리진 않을 거지만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좀 공부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지금 갖고 있는 텍스트북 중에 이제 줄리아라는 그런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통해서 이걸 좀 알고리즘들을 구현하는 그런 것들이 조금씩 나와 있는데 그걸 이제 연습하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학술부 세션에서 조금 달라진 것은 기존 학술부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학기 때도 아마 그런 걸로 좀 기억을 하는데 이제 저가 활동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학술부에서 예를 들어 목요일날 발표를 하면은 목요일날 이제 발제자가 발표를 하기 이전에 뭐 화요일이나 월요일이나 학술부가 모두 줌으로 모여가지고 그 발표하시는 분이 예행 발제를 한 걸 듣고도 뭐 피드백을 주거나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폐지될 예정이라서 학술부원 분들께서는 뭐 더 이상 주마다 그렇게 시간을 할애하실 필요는 없다. 다만 그때 그 주에 발제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자체적으로 조금씩 연습을 하셔서 2시간 안에 이걸 모든 내용을 발표를 하실 수 있을지 그런 것을 조금 회장단과 소통하고 그러면서 발제를 준비해 주셔야 되고요. 이제 결론으로는 예습 스터디를 하기 때문에 학술부원들이 그걸 따로 참석할 필요는 없고 그리고 그 주에 발제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2시간 안에 깔끔하게 이제 분량을 소화해야 되니까 그것에 대한 연습은 그래도 자체적으로 진행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중요한 이제 변화가 이번 학기에는 기획부와 편집부 인원들도 한 번은 발제 준비를 이제 진행하게 될 예정인데 이것은 부서 인원과 이제 회장단의 그런 체험이나 그런 것들 좀 겪은 다음에 일단 저희가 아직 인원 배치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게 다 정해지고 나서 조금 더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이상이고요. 혹시 뭐 세션이나 뭐 진행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질문 있으신 분 있을까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정규 스터디관으로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렇게만 들으시면은 좀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는데 이제 팀 따서 같이 활동하시는 분들은 예습 스터디 같은 걸 다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잘 안내해 주시고 같이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규 스터디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번에 처음으로 도입하는 그런 활동인데요. 이번 학기부터는 이제 그 학기 이내 활동 기수들은 무조건 정규 스터디 하나에 참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총 4개의 정규 스터디가 개설될 예정이고 해석학원, 베이직 통계, MLDL, 그리고 논문 리딩 이렇게 4개가 현재 개설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조금 이따가 각각에 대한 계획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사실 좀 다들 스터디장 분들이 로드를 상당히 빡세게 잡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과열 방지를 위해서 뭔가 휴학을 한다던가 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한 개의 스터디에만 소속이 될 수 있도록 제안을 할 예정이고요. 뭐 다른 거 참여를 하고 싶으시면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제가 너무너무 2개를 하고 싶다 이렇게 연락을 주셔도 괜찮지만은 본인의 로드를 잘 고려를 하셔서 조율을 해주시면 되겠고 굳이 스터디에 참여를 하지 않더라도 이제 깃허브나 노션을 통해서 한 스터디 자료를 얼마든지 열람을 하실 수 있으니까 본인에게 좋은 쪽으로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스터디 로드가 뭐 너무 빡세다 또는 너무 루즈하다 이런 피드백이 있는데 본인이 이제 직접 얘기를 하기 껄끄러운 경우에는 학회장이나 부학회장한테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익명 100% 보장 하에 전달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스터디장들은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진행 상황을 가볍게 공유할 예정이고 스터디의 최종 결과물은 학기 말에 고려대학교 후빅과 연합 컨퍼런스에서 발표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문의 들어온 것 중에서 이제 방학에서 학기로 전환될 때 스터디 이동이 가능하냐 또는 3학기 이상 활동자인데 일단 해보고 중도 탈주해도 괜찮을까 이런 문의들이 조금 들어왔어요. 근데 이런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회장단과 스터디장이 서로 좀 논의를 한 후에 재차 정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스터디에 대한 계획을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해석학원 같은 경우에는 27기 김도은 학우님께서 개설을 해주셨고요. 추천 대상은 다음 학기 또는 이후에 수학과 해석학원을 수강할 생각이 있는 학회원, 대학원 진학을 하거나 공부하는데 해석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학회원, 그다음에 수학을 사랑하는 학회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운영 방식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해당 교재 이용해서 일주일 2회 대면으로 내용 공부하고 비대면으로 문제 발표하는 형식으로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공지방에 4개의 스터디 관련된 계획서, 그러니까 스터디 성분들이 직접 작성해서 올려주신 계획서가 다 올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시면 좀 더 각 스터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아실 수 있을 테니까 그거 열람하셔가지고 보시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해석학원 같은 경우는 통계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에 개설되는 모든 이론 과목들 그리고 수학과라던가 경제학 심화 과목들 이런 좀 연계되는 과목이 많다 보니까 거기서 아무래도 장점이 있을 수 있겠고 그리고 스터디장이 귀엽습니다. 고려하셔서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베이직 통계 스터디는 이 자리에 안 계신 29기 왕대혁 학회원님께서 개설을 해주셨고요. 추천 대상은 가을 학기에 베이직 통계 수업을 수강할 예정인 학회원입니다. 또는 베이직 통계를 이미 들었지만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 싶으신 분들, 그게 아니어도 베이직 통계에 관심이 있으신 모든 학회원들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이제 전해주셨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당 교재 이용해서 방학 중에 이 교재를 일주일에 한 챕터씩 가볍게 훑어본 후에 개강 후에 이제 수업 스터디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운영을 할 계획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통계에 꽂힌 페이지에 대해서 최고의 학회원들과 공부할 수 있고 또 지금 수라에서 스터디 준비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열정적인 스터디장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점이 아무래도 강점 아닐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MLDL 스터디 같은 경우는 28기 최가연 학우님께서 열어주셨고 이거는 강의 스터디와 논문 스터디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자유롭게 공부를 하는 투트랙 형식으로 운영이 되는데요. 강의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기초부터 꼼꼼히 배우고 싶으신 분들 또는 신입 학회원 분들을 대상으로 스터디를 잡으신 것 같고요. 진행 방식은 ESC의 지난 세션 영상을 공부하는 건데
지난 ESC 기수에서 사실 머신러닝이랑 딥러닝을 학술 주제로 잡아서 활동했던 학기에 근본 도서를 통해서 세션을 진행을 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양질의 자료가 유튜브에 정말 많이 갖춰져 있으니까 이거를 주 1주치 이상 공부를 하셔서 참여를 해주시면 된다고 전해주셨습니다. 논문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기초 지식을 갖추고 있으며 심화학습을 원하는 분들께서 들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관심 있는 논문을 직접 선정한 후에 주 1편 이상 공부하는 것을 운영 방식으로 생각하고 계신 듯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주 발제를 하고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스터디를 진행한 후에 8월 마지막 2주차 동안에는 토익 프로젝트를 가볍게 진행하고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시고요. 직접 관심 주제를 선정해서 공부한 후에 문제 해결에 적용해 보거나 또는 논문들에 나와 있는 모델을 코드로 구현해 보는 그런 경험을 학회원들과 함께 수월하게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논문 리딩 스터디 같은 경우는 지금 통계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 석사과정 3학기 재학 중이신 22기 오태환 선배님께서 열어주셨는데요. 추천 대상은 공부와 연구의 차이를 알고 싶은 학회원, 대학원 진학을 예정하고 있는 학회원,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연구하고 싶은 주제가 있는 학회원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스터디원이 이제 연구 주제를 잡아서 자유롭게 논문을 읽으시고 본인의 한 주간 연구 활동에 대해서 이제 간단한 발표를 준비해서 서로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스터디 형식으로 참여를 하게 되신다면은 논문을 서칭하는 연습, 그리고 논문을 요약 및 발표하는 연습, 리뷰 페이퍼 작성하는 연습을 좀 더 수월하게 해나갈 수 있겠다라고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스터디장 분께서 석사 과정이시다 보니까 대학원 생활에 대해서 좀 생생하게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네, 밥도 사줌이라고 돼 있지만 줄이 그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본인의 적성을 확인하는 동시에 그러니까 내가 대학원에 맞는 사람일까 확인을 할 수 있는 동시에 좀 다른 학회원들의 이제 발표를 들으면서 폭넓은 배경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정말 노력해서 빨리 진행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쥐뿌리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1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정규 세션이 종료된 후에는 매주 희망자를 받아서 신촌 음식점 또는 술집에서 뒤풀이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다들 생각하고 계신 듯합니다. 그래서 네, 소통의 장으로 잘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나왔던 내용들 중에서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한 가지 네. 제가 언급한 걸 깜빡했는데 학술부 이번에 1주차 저희 주제 있죠. 저거 같은 경우는 일단은 네, 저희 임원진들이 발제를 하는 거를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 약간 새로 오신 분들이나 뭐 기존에 계신 분들도 출고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조금 낯설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그 과정을 조금 네, 직접 거쳐서 발표를 약간 이런 식으로 하고 하는 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1주차는 일단 네, 그리고 또 당장 다음 주에 이제 발표를 해야 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1주차는 저희 회장단이 이제 맡을 예정으로 네, 만약에 이제 발표를 가장 빨리 하시고 싶은 분이 있다 하면 2주차부터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사실 2주차가 되게 중요한 이기 때문에 아마 그리고 저도 약간 저 부분은 조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최대한 저는 사실 2주차가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서 네, 2주차도 네, 열심히 하면 많은 거 얻어갈 수 있습니다. 네, 저희도 사실 팀발제라는 시스템을 이번 학기에 정말 오랜만에 도입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과정 중에서 좀 시행착오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1주차에 저희 회장단에서 몸소 체험을 해보고 좀 후기를 생생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질문 혹시 있으실까요? 네, 해결 관련해서 네네, 가족여행 같은 게 있어요. 네. 죄송합니다. 한 번 결석하시는 건 괜찮으니까 아껴두셨다가
잘 결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질문 없으시, 네, 네, 그 8월 26일에 네. 어떤 토요 세션으로 쳐서 공강 대관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모여가지고 복습하는 시간을 가질 것 같아요. 아직 뭔가 세션을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를 구체적으로 결정을 하지는 않았는데 아마 이제 예습 스터디를 진행했던 조들끼리 앉아서 좀 자유롭게 어디가 좀 부족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나누고 또 이제 회장단이나 또 학술부원들과 좀 질문하면서 좀 자유롭게 복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네,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네. 왠지 3박 4일이나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주차 중에서 이틀을 가게 될 예정이고,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번 학기는 아마 서울 근교 파티룸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질문 없으시면은 10분 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빠르게 학기 중에 ESG 이번 활동 중에 쓸 툴에 대해서 빠르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한 툴은 크게 4가지가 있는데 웬투미, 구글 콜랩, 노션, 깃허브 이렇게 4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웬투밋은 저희가 회의 및 약속 시간을 정할 때 주로 사용할 예정인데 사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우선 웬투밋 를 검색해서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런 화면이 뜨는데 여기에 들어가셔서 원하는 날짜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시간을 정한 다음에 그다음 회의 이름으로 바꿔주고 4번째로 크리에이트 이벤트 버튼을 눌러주면 투표가 만들어집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투표를 만들 수 있는데 아까 같은 경우에는 그 요일을 정해가지고 투표를 진행했는데 매주 모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 부분만 바꿔주셔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다 동일하게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 투표를 만든 후에는 생성된 링크를 조원들에게 공유하면 되는데 링크를 복붙해 공유하시면 됩니다. 링크를 받은 조원에게는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사이트가 뜨는데 그 이름을 입력하고 사인인을 눌러가지고 언제 시간이 되는지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비밀번호는 선택이고 안 해도 투표가 가능한데 만약에 시간이 되는 시간이 바뀌었다 해서 나중에 수정할 일이 있으면 비밀번호가 필요해서 그런 경우에는 비밀번호를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게 이 사이트에 회원가입이 되는 게 아니고 한 투표에서만 이름과 비밀번호 모두 사용이 되는 일회성입니다. 그래서 이름이나 비밀번호를 아무렇게나 설정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사인인을 하고 나면 이런 식으로 뜨는데 자기가 언제 시간이 되는지 왼쪽 분홍색 시간표에서 각자 가능한 시간에 색칠을 해주면 끝납니다. 근데 이게 핸드폰으로도 할 수는 있는데 색칠하기가 힘들 수 있어서 PC를 이용해서 색칠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모두 투표를 완료하고 나면 오른쪽 시간표를 볼 수 있는데 이게 가장 진한 초록색 부분이 가장 많은 사람이 가능한 시간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목요일 1시에 가장 많은 사람이 가능한 시간대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여기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누가 가능한지 누가 불가능한지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콜앱은 그냥 짧게 얘기하면 구글 드라이브와 주피터 노트북을 합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럼 콜앱을 왜 쓰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별도의 파이썬 설치가 필요가 없고 그리고 텐서플로우나 그런 여러 가지 패키지가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 GPU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딥러닝 모델 학습할 때 드라마틱한 성능 개선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요. 그리고 GitHub와 연동이 가능해서 사람들과 협업하면서 코딩이 가능합니다. 다만 여러 사람이 동시에 작업하는 것은 작업할 때 그 자신의 코딩했던 게 저장을 안 하면 날아갈 수도 있어서 좀 한 번에 작업하는 것은 좀 비추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콜앱은 마찬가지로 구글 드라이브에 접속해서 새로운 폴더를 하나 만든 다음에 좌측 상단에 새로 만들기 버튼을 누르고 더보기를 누르고 연결합 앱 더보기를 선택해서 그 다음 나오는 사이트에 콜앱이라고 쳐서 콜앱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아까 만든 폴더에서 우클릭을 하고 더보기를 누르고 구글 콜앱을 클릭하면 네, 콜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콜앱을 매우 쉽게 사용할 수 있고 콜앱을 사용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가 GPU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인데 이렇게 GPU를 사용하려면 런타임을 변경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런타임에 들어가셔서 런타임 유형 변경을 누르고 그 다음 하드웨어 가속비를 GPU로 설정해 주시면 네, GPU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노션인데 노션은 문서 작성, 일정 관리, 협업 등 되게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다재다능 생산성 툴입니다. 그래서 노션도 마찬가지로 먼저 노션을 크롬이나 사이트에 검색을 하셔서 들어가시면 이렇게 떠서 회원가입을 하고 네, 이용을 주시면 되고요. 연세 메일로 회원가입을 하면 개인용 프로 요금제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어서 연세 메일로 회원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래서 회원가입 후 무료로 교육요금제 이용하기를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새로 워크스페이스를 만들 때는 개인용으로 선택해 주시는 것을 팀용으로 선택을 하면 유료고 학교용은 저도 잘 사용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개인용으로 선택을 해도 협업이 충분히 가능해서 개인용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새로운 페이지를 만들 때는 왼쪽 하단에 페이지 추가를 누르고 그 다음 페이지가 만들어지는 데서 슬래시를 입력하면 텍스트나 페이지나 할링 목록 등 원하는 블록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파일을 업로드 한다든지 아니면 그 링크를 인베드 한다든지 이미지를 업로드 한다든지 PDF를 인베드 한다든지 여러 가지 많은 기능이 존재하니까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션은 협업 툴로도 안성맞춤이어서 비콘 테스트, 예습 스터디, 파이널 프로젝트 정규 스터디 진행 시에도 활용을 하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이거는 제가 겨울방학 예습 스터디 때 저희 조에서 노션을 이용했던 것을 가져와 봤는데 우선 도장께서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 이 우측 상단에 공유를 눌러서 조원들의 이메일을 추가해 주시면 조원들과 함께 공유된 페이지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활용해 주시면 되고 각각의 자신의 페이지를 만들어서 각각 페이지 만들어서 정리를 하고 예술 스터디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피콘 테스트나 정규 스터디 진행 시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GitHub가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는 과제가 좀 축소가 된 것 같지만 정규 스터디나 그런 활동을 진행할 때 자료를 GitHub에 업로드할 일이 생길 것 같아서 가져왔는데 우선 GitHub도 마찬가지로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한 후에 회원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회원가입을 완료하신 후에 이따가 올려드릴 공지방 GitHub 수업 댓글을 작성해 주시면 해당자니 초대 메일을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ESC GitHub에 초대된 후에는 커플 누르는 게 좋은데 전체 리포지토리를 개인 리포지토리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굳이 안 해도 되지만 단체 프로젝트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여기를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나와서 크리에이트 포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걸 해주시면 ESC 레포를 개인 레포로 불러올 수는 있는데 개인 레포에 파일을 올린 게 ESC 공식 레포에는 올라가지 않으니까 안심하시고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제를 업로드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로컬 저장소를 이용하는 것과 GitHub 홈페이지를 통해 간단하게 업로드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로컬 저장소를 통해 과제를 업로드하는 방식은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주의사항만 말씀드리자면 자신의 로컬 저장소를 먼저 업데이트하지 않고 파일을 올린다면 다른 학회원이 작업한 파일이 날아갈 수도 있어서 업로드 전에 그 업데이트부터 해주시는 걸 매우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GitHub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간단하게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걸로 툴에 대한 설명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틴 날부터 다들 너무 잘 참여해 주셔서 고맙고 오늘 오틴 날임을 감안을 해서 8시 20분이지만 마무리를 할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디프리 와주신다고 투표해 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오늘 디프리 같은 경우에는 그 29기 OT와 마찬가지로 빠빠빠 치킨에서 진행이 되니까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럼 지금 바로 이제 ESC 23-2 OT 마무리하고 디프리 장소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